안녕하십니까. 풍성충 노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버스 인더스트리죠. 지금 웃겨갖고 말이 안 나서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저한테 풍성충이다 어쩌는데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처럼 머리숱이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은 풍성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대머리는 없는데, 그래도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고, 저희 형님이나 아버님을 봤을 때 우리가 머리숱이 좀 빠지는 스타일인데, 제가 5년 전에 벤티 샴푸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PPL을 진행하면서 벤티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고 벤티 샴푸로 머리 감는 요령도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말해 뭐해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나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요런 차에 관심이 있고 이런 기계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우리 남자분들 나이 또 다들 30, 40대, 50대 다는데 요새는 20대들도 막 뚜껑이 막 어린 놈의 새끼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주 그냥 내 형아 말을 듣고 임마 했어야지. 이 뚜껑이 날아가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벤티 샴푸를 써야 됩니다. 이걸 쓰면 사람들이 벤티 샴푸를 쓰면 머리가 나요. 그건 약을 드셔야죠. 그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벤티 샴푸는 들어있는 성분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게 샴푸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내주는 허가가 있어요. 그 안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고 인체에 무해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서 일단은 머리의 이 뿌리가 강해져요. 안 빠집니다. 잘. 그리고 머릿결이 강해지고 반곱슬이 뭐 스트레이트가 됐다 이런 말은 카더랍니다. 그거는 진짜는 아닌데 그 정도로 머리가 빳빳해져요. 머리털을 지키는 데는 벤티만한 게 없다. 그리고 머릿결이 얇고 머리숱이 없어서 좀 듬성듬성 뭔가 휑한 사람들도 얘를 쓰면 뻣뻣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꽉 찬 느낌을 주니까 벤티 샴푸는 탈모를 뭐 이런 게 아니라 있는 머리를 지켜주고 머릿결에 힘을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두어 번씩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에 설날 맞아서 1+1에 500ml 상한 행사품까지 이거는 거의 뭐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찬스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까지 쭉 가야 되니까 지금 설 명절 전에 요거는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에 친한 분들한테 선물해 주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머리 좀 적은 분들 과장님 차장님 선물해 주잖아요.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이거는 웬만한 한우만큼은 안 되겠지만 진짜 웬만한 선물보다는 벤티 샴푸 선물이 머리숱 없는 남자분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개 사서 본인도 하나 쓰시고 주변에 뚜껑 좀 날아가는 징조가 있는 분들한테 꼭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설날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디젤 대형 SUV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디젤 버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X7 40D 마일드하브 고속주행 리뷰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와인딩이나 뭘 안 하는 거는 날씨 이유도 있고 이미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삼천리 BMW 삼천리 모터스 안양지점 오빵떡 지점장님하고 나에게 인연을 맺게 해준 차가 X7 40i죠. 그때 제가 X7을 리뷰하면서 X7이 엄청나게 팔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팔린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차의 하드웨어가 에어 스프링의 세팅이나 하체 세팅이 롤스로이스와 상당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롤스로이스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롤스로이스는 주인이 BMW고 BMW가 굳이 대형 SUV 플랫폼을 따로따로 만들 리는 없죠. 물론 많은 부분에 개조가 있었겠지만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제가 봤을 때는 X7과의 공유 플랫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로 X7은 사막의 롤스로이스, 사막의 롤스로이스는 이제 의미가 없고 진정한 롤스로이스 대형 SUV 컬리넌의 저렴한 버전 저렴한 버전인데 차값이 이 차는 1억 5천이에요 할인을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오빵떡 지점장님이 저 때문에 X7과 7시리즈를 판매를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무슨 뭐 수상도 받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X7이나 7시리즈는 우리 오빵떡 지점장님한테 구매하면 좋을 겁니다. 서비스도 좋고 노사장과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자, X7 40D 저번 주에 나갔던 제가 아우디 Q7의 디젤, 지금 디젤 차를 사도 좋다. 근데 아우디 Q7은 완전 아날로그의 향연이었잖아요. 근데 X7은 다르죠. 제가 Q7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X7은 최첨단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실내 인테리어 구성도 그렇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운용 자체도 그렇고 뭐 전기차처럼 막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얘는 전자장비가 안정적인 포맷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아날로그적인 거에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칭찬할 만한 거는 일단은 주행 성능이에요. 주행 성능은 단연 뭐 예전에 제가 2, 3년 전에 X7 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와인딩에서도 날아다니고 고속에서 칼질이고 뭐고 잘 썰었고 스포츠 버전 딱 누르면 차고가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 신호대기에서 다시 컴포트를 누르면 쫙 올라오는데 스포츠 버전에서 스포츠 모드에서 이야 이거는 뭐 우와 우와 막 지금 속도 107 우와 막 엄청 빠른데 브레이크 어이구 다 날아가고요. 인상적으로 브레이크가 잡히죠. 그리고 170, 180에서도 얘가 공차 중량이 2.7톤 가까이 할 거예요. 아마 2600 몇 킬로 정도 할 텐데 공차 중량이 2.5톤이 넘는 거의 2.7톤이니까. 근데 움직임은 내가 봤을 때 스팅어보다도 날걸요. 아마 고속에서. 물론 얘가 높기 때문에 불리한 건 있겠죠. 중량도 거의 1톤 가까이가 더 나가니까. 근데 와 얘는 스포츠에 놓고 쏘잖아요. 170에서 샤샤샤샤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하고 다니는데 차가 되게 크잖아요.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차 되게 크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면 되게 작은 차를 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X7들은 대부분 다 유유자적 천천히 다니는 차가 별로 없어요. 내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 왜냐?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자를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막 북돋아줘요. 운전을 좀 거칠고 빠르게 하게끔. 그래서 나도 Q7 탈 때나 카니발 리뷰하고 뭐 다른 거 이전 것들 리뷰할 때 특히 i5를 제가 지금 관용차로 타고 있는데 i5를 탈 때도 제가 이렇게 험하게 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운전을 험하게 할 때는 주로 이제 M3, M4, M5 같은 거를 탔을 때 운전을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고 일반적인 차를 탔을 때는 운전을 제가 좀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인데 이 차를 타면 운전을 부드럽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차가 엄청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싹 달리면 디젤이니까 가솔린처럼 이제 고속에서 힘이 쏟아져 나오는 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다른 디젤하고 다르게 마일드하브잖아요. 제가 미션 안에 모터가 들어가고 이 사진 보시면 얘네들 지금 BMW가 쓰고 있는 이 마일드하브는 일반 미션하고 다르게 밑에 오일팬 미션의 밑에 오일팬 쪽 미션의 하부의 설계가 달라요. 일반적인 오일팬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경량화된 오일팬이 있고 나머지 반은 이 부분 제가 동그라미 이 부분은 전자식 모듈과 전자식 제어 로직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미션의 움직임, 밸브 바디 움직임이나 여러가지 미션의 동작은 수동기어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통의 일반 오토미션들은 토크 컨버터 안에 클러치가 내장되어 있고 토크 컨버터가 유압을 밀어서 그리고 기어를 돌리고 미션의 동작들은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밸브 바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미션의 1, 2, 3, 4, 5, 6단을 움직임을 제어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려면 오일의 유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일 펌프가 있거든요. 자동차 엔진에도 들어있는 오일 펌프가 체인으로 걸려서 펌프가 돌면서 미션의 동작을 제어해 주는데 얘네들 마일드하브 최신의 BMW들은 오일 펌프가 전동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동식을 하면 뭐가 좋냐면 엔진에서 힘이 미션으로 입력이 돼서 일정의 힘이 생겨야지만 오일 펌프의 압력이 올라가고 그래야 미션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벤츠나 최근에 BMW들 이렇게 대형차들 보면 낮은 RPM에서 신호대기 출발할 때 살짝 할 때 1, 2단의 변속이 좀 튄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회전수, 엔진의 회전수가 낮으니까
오일 펌프의 오일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밸브 바디를 움직여주는, 요 밸브 바디 안에 조그만 피스톤들인데 얘네들을 움직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1, 2단에서 튀는 거예요. 미션의 하자나 미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개선하려면 입력 토크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지게 되면 되는데, 그걸 제조사가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근데 왜 안 해? 환경 규제 때문에. 공연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연비를 낮추기 위해서, 연비를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입력 토크를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토미션들이 연비도 잘 나고 요새 다 좋은데 저속에서 약간 미션에 이질감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마일드하브가 들어간 애들은 1차적으로 전자식 로직에 의해서 미션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움직일 때.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요. 내가 작년 여름인가 재작년 여름이다, X5 30D 마일드하브를 할 때, 야 이거 완전히 좋은데, 근데 단점은 뭐냐, 쓰려고 할 때 일반 기계식 오토미션들은 자연적으로 기어가 빠지는데, 이 전자식은 전자식으로 로직이 변경되니까 쓰려고 할 때 2단에서 1단으로 내려갈 때 탁 이렇게 기어가 빠지는 느낌이 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X5 30D 할 때, 이거는 어차피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거기 때문에 BMW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전자식 프로그램 로직을 업데이트를 하면 없어질 것이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이 차에서는 쓰려고 할 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 사장의 예측이 맞았던 거죠. 전자식은 데이터만 있으면 제조회사에서 얼마든지 로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미션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1차적으로는 전자식 로직에 의해서 미션이 있고, 2차적으로는 토크 컨버터 앞단에 있는 다판 클러치 쪽에 요 동그라미 요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코일, 모터 코일, 얘네가 마일드하브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디젤들은, 아까 제가 170에서 막 쏠 때도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보통의 디젤들은 고속 섹션에 가서 조르가 되죠. 왜? 디젤 엔진의 특성 구조상 터보의 세팅도 그렇고, 또 디젤 엔진은 막 세게 돌 때를 잘 세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낮은 RPM에서의 모든 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엔진의 특성, 연소 과정의 특성, 그리고 낮은 RPM부터 힘을 쓸 수 있게끔 로직 세팅도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일드하브는 낮은 RPM에서 어떤 터보 레그라든가 부조가 일어나지 않게 출발할 때 이 모터, 요 다판 클러치를 감싸고 있는 외부 테두리에 있는 이 모터가 돌면서 터보 레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여러분 알잖아요.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출발할 때 엔진의 힘이 100%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터가 어시스트를 해주는데 뭐하러 엔진 힘을 막 활성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모터가 지속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낮은 RPM에 세팅이 돼 있고, BMW는 디젤 가솔린만 고속에서 뭐 밸브 리프팅을 넣어갖고 잘 달리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디젤도 얘네는 트윈 터보, 뭐 폭스바겐처럼 트윈 도징 요소수 시스템, 또 요소수는 노사장에 또 고급진 요소수가 나오죠. 글라스 블루. 참 사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노사장이 또 디젤을 생각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최고의 순도를 갖고 있는 그게 나와요, 요소수. 근데 트윈 도징이라든가 트윈 터보 시스템, 가변 터보에 트라이 터보 50D, 거기에다 쿼드 터보까지, 터보 4개, 기술의 거의 끝판왕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는, BMW는 원래 엔진 출력이라든가 엔진의 스프린트하고 활성화를 잘하기 때문에 이 디젤 엔진도 5,500rpm, 막 5,300rpm, 5,000rpm에서도 그렇게 크게 조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디젤들은 4,000부터 조르로 들어가는데, 얘는 4,500, 거의 5,000 가까이 조르로 안 가요. 쫙 마력으로 밀어줘요. 그러니까 보통 디젤은 토크가 높다가 3000rpm이 넘어가면 토크가 줄어버리고, 워낙 고압축을 때리고 이게 빨리 움직이게 되면 연소 과정이 꼬여요, 디젤은. 왜냐면 가솔린처럼 불꽃점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시킨 상태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터지는데,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압축하는 과정에 너무 열이 높아버리니까 이 스포 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이 꼬이기 때문에 고속 섹션이라든가 높은 RPM에 가서 조르가 되는 거거든. 자, 시동 꺼졌죠. 출발할 때 테두리에 모터가 돌면서 딱 출발하니까 스탑한 것처럼 브릉 하질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740 가솔린의 마일드하브도
출발, 나는 시동이 꺼지는 게 싫거든요. 스탑앤고를 비활성화하고 싶은데 그 버튼이 없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무조건 스탑앤고가 무조건 자연적으로 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근데 걔도 처음에는 그게 싫었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시동이 살리니까 불편함인데 얘는 더 부드럽죠. 그래서 얘는 시동이 꺼지거나 뭐하거나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가져 신호등이 걸렸어요. 저 여기 지금 RPM 주황색 보이죠? 쫙 브레이크 밟어 싹 쓰면 원래는 마지막에 기어가 딱 빠질 때 지금 3단 2단 1단 빠질 때 원래 툭 소리 났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어. 내가 말한 대로 미션의 프로그램 로직이 업데이트돼서 그게 없어졌어. 자, 시동 꺼졌어. 시동 꺼지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꺼져. 이렇게 툭 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진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지는 거 있잖아요. 뭘 만져?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만지듯이 싹 꺼져.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어. 다시 파란불 악셀 싹 밟으면 살아날 때 너무나 부드럽게 살아나요. 너무나 부드럽게. 그래서 요 시스템이 디젤에 대한 뭐 혐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연기관 앞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그룹 기아자동차는 디젤 엔진 기술이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없어서 단종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디젤에 대한 환경 규제는 누가 정해요? 유럽에서 정해요. 가솔린은 미국에서 정하고, 디젤에 대한 환경 규제, 그래서 C2, C3도 다 유럽 연합의 환경 규제란 말이에요. 엔진 오일도 유럽 애들이 벤츠, BM, 아우디가 다 이렇게 디젤 엔진을 잘 만드는데 디젤 엔진이 어떻게 단종이 됩니까? 디젤 엔진의 환경 규제는 유로5, 유로6 다 유럽에서 만들고, 그런 유럽에서 최신의 디젤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부드럽고 뒤에 시동 걸어놓고 지하 주차장에 있어도 옛날처럼 이제 미안할 거 없어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저번 주에 Q7은 달달달달 뒷달 소리 나죠. 얘는 가솔린 웬만한 직분사보다 더 조용합니다. 외부에서도. 실내에서는 아예 없고요. 실내에선 묵직한 디젤의 그 느낌만 나요. 진동 없습니다. 하체 구성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미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달리면 시종일관 기분 좋은. 시종일관 기분 좋은. 그리고 연료 게이지 지금 이 카메라에 나오나요? 3분의 1 정도 남았나? 3분의 1도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연료가. 갈 수 있는, 나 아까 좀 쏘면서 왔잖아요. 고속도로 막. 갈 수 있는 주행 항속거리 315km. 만땅 넣고요. 마일드 하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디젤들이 처음에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디젤도 연비가 떨어져요. 디젤은 쭉 달릴 때 연비가 되게 좋거든요. 급가속 안 하고 쫙 항속을 하면 엄청 연비 잘 나오잖아요. 디젤 타는 분들 뭐 고속도로 갈 때 뭐 연비 뭐 19가 나오네, 뭐 18은 기본으로 나오네 막 그러잖아요. 디젤은 원래 달릴 때 연비가 잘, 왜? 토크가 좋기 때문에 고단수 8단이든 7단에 항속 기어를 걸고 낮은 RPM으로 가니까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희박분사를 때려도 되는 거고, 고속에서는. 근데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하면 디젤도 높은 배기량이나 고출력 디젤들도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하면 기름을 좀 먹는단 말이에요. 가솔린보단 덜 먹겠지만. 근데 얘는 마일드 하브잖아요. 초반에 연료 분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마일드 하브에 모터가 어시스트를 하니까 가득 넣고 달리면 2.7톤에 육박하는 이 대형 SUV가 사람 여러 명이 타고 900km요? 장거리 거뜬하게 갑니다. 부산 왕복했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 차로. 그리고 항속 걸고 좀 살살 타고 다니면 1100km도 탑니다. 제가 가득 넣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행하니까 항속거리가 890km가 뜨더라고요. 내가 막 조지고 다니는데. 지금 3분의 1 남고 아까 막 쏘고 왔는데 313km 나왔잖아요. 제가 M550i 타고 다닐 때 고급료 가득 넣으면 15, 16만원 들어가거든요. 고급료 15, 16만원 가득 넣으면은 항속거리가 360이 떠요. 근데 360을 채우기가 쉽지 않죠. 막 쏘고 다니니. 근데 얘는 3분의 1이 채 안 남았는데 312km가 뜬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승차감. 거기다가 달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거의 스포츠카 뺨치고요. 웬만한 스팅어 진짜 막 우리 이승우, 우리 정비 게러지에 있는 승우나 인건이나 뭐 야쿠자 애들처럼 운전 막 세게 하는 젊은 친구들 아니면 웬만한 상황에서 스팅어나 G70은 얘로 다 딸걸요. 그냥 얘가 오히려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덜해요. 그 정도로 주행 세팅이 되게 좋고, 3열의 의자 구성이 내가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5인 가족 이상이다. 사실 5인 가족일 때 뒷자리에 3명이 타면 가운데 탄 사람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5인 가족 이상 또는 3, 4인 가족의 부모님과 같이 이동하는 일이 많다. 아마 돈으로 살 수 있는 SUV 중에 얘를 능가하는 차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GLS도 물론 좋기는 한데 GLS는 얘 같은 주행 특성이 나오질 않아요. 뭔가 약간 헐거움이 있고, 그리고 엔진도 마력과 토크도 얘보다 살짝 나던데 걔는 훅발에서의 조루가 생기고 얘는 훅발에서의 조루가 없어요. 그리고 아우디 그룹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이만큼의 능력치의 차가 없죠. 그래서 저는 대형 SUV 중에 물론 가격은 1억 5천, 일반인들한테는 넘사벽이지만 돈이 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SUV 사시잖아요. 많이 사잖아요. 그분들이 이 차를 살 때, 이 급의 차를 살 때 BMW라는 브랜드 좀 싫어할 수 있어. 노사장의 캐릭터를 비호감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저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 리뷰는 다 보잖아요. 왜? 노사장의 말투나 언행이나 인간성은 마음에 안 들지만 노사장의 리뷰를 신뢰하는 건 맞잖아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리고 BMW의 브랜드가 조금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차만큼 완벽한 주행 성능과 신뢰,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완성도, 연비까지, 고속 크루징이나 시내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고, 오디오, 오디오는 조금 아쉬워요. 1억 5천인데 하만 카돈이더라고요. 메르디안이나 부마스터 이런 것들 딱 들어가면 좋은데 오디오에서 돈을 살짝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딜러십 선택은 누구래? 삼천리, BMW 삼천리 모터스의 오빵떡 GM 사진 빠 죽이지 않습니까? BMW X7은 뭐 말할 게 없는 차예요. 타는 분들 모두 다 만족스러워하고, 이번에 이렇게 리뷰를 한 이 40D는 장거리 여행이 많고 출장, 특히나 출장으로 장거리를 많이 가면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큰 차를 탈수록 좋은데 연비까지 완벽한 이 차를 타게 되고, 그리고 엔진의 힘이, 얘가 마력이 340마력이 토크가 77 정도 나와요. 가솔린 8기통 고출력 엔진의 4000cc 이상급의 토크를 맞먹게 토크를 뽑아내고, 워낙 넉넉하게 힘이 나오고 직렬 6기통 엔진이 부드럽고 좋은 소재들이 돼 있고, 에어스프링 세팅이 컬리넌의 하드웨어, 소프트 로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 차 타고 장거리를 가면 제가 봤을 때 소변만 쉬가 매력지 않는다라고 하면 완도나 창원까지 휴게소에서 쉬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크루즈까지 딱 걸고 가면 얘는 진짜로 너무나 편하게 장거리를 다닐 수 있고, 장거리 출장이 많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어디를 이동하고 싶은 분들은 단언컨대 X7을 대체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무조건 X7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디젤을 샀을 때 유수수를 걱정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게 될 노보스 글라츠 블루, 일본의 엄청 유명한 우리나라 LG화학급 정도의 화학회사로부터 받은 원료로 만들어진 국내 최고 순도의 유수수가 곧 런칭을 하게 됩니다. 기대될 겁니다. 엄청난 판매고를 이룰 것 같은데 저도 두근두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X7 오빵떡 지점장님한테 구매하러 가시죠. 프락스벨 하겠습니다.